전차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 0대 북한 242대이고 현재는 한국 2600여 대, 북한 4300여 대로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앞서 보이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이 한국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북한보다 어느 정도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공개된 수치를 통해 남북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부터 비교해보면 1950년 한국은 1600만 명, 북한은 900만 명, 그리고 2021년 기준 한국은 5174만 명, 북한은 2589만 명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 수명 또한 북한보다 많이 높습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와 소비 생산 역량을 판단하는 국내 총생산량은 한국은 1조 8천억 달러, 북한은 약 27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나칠 정도로 커졌습니다. 경제의 가장 핵심 축인 조강 생산량의 경우 한국 7,200만 톤, 북한은 80만 톤 수준으로 한국의 1% 수준이며 발전 전력량의 경우도 한국이 5,800억 킬로와트, 북한은 250억 킬로와트로 한국의 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군사력과 밀접한 부분인데 북한은 한국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병력은 한국 10만 명, 북한 20만 명, 현재는 한국 60만 명, 북한은 130만여 명이며 예비역은 한국 310만여 명, 북한은 760만여 명으로 병력 규모는 북한이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영양 섭취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초 체력도 부족하고 훈련보다는 막노동에 동원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차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 0대, 북한 242대이고 현재는 한국 2600여 대, 북한 4300여 대로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앞서 보이지만 한국의 전차는 K2를 비롯하여 3세대 이상의 최신의 전차가 대부분이고 4세대 전차인 K3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만 북한은 1960년대에나 쓰던 전력으로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주포 3000형은 이외에 견인포 및 다연장 로켓도 대량으로 운용 중이고 북한은 자행포 4400여 문에 5500여 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방사포의 경우 정확도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행포는 발사 준비 시간만 30분 걸리고 속도는 5분에 한 발 수준으로 전세계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분당 10발에 비하면 쏘기도 전에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K9만으로 북한군 대부분의 기갑 전력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과 북한은 경비함과 보조함 몇십 척이 운용 중이었고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투함 고속정을 포함한 함정수는 한국 155척, 북한은 537척, 강습 상륙함 수송함을 포함한 상륙함은 한국 26척, 북한 491척입니다. 하지만 북한 해군은 대부분 100톤 미만이며 전투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3000톤급 주력 전투함이 북한이 고작 한 척인데 반해 한국은 47척이나 있어 북한의 소형 전투함은 전면전에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3척을 이미 운용 중이고 정조대왕급 3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한국 27척, 북한 76척입니다. 사실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도 단거리를 침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소형 디젤 잠수함이 대부분으로 전면전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면전이 개시되면 한국 해군은 육군 공군의 지원을 이용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파괴하고 추가로 초계기 등을 이용해 정찰한다면 사실상 북한 잠수함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해군의 가장 큰 문제는 동해와 서해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 해군력이 나누어지지만 한국은 서해와 동해를 오가면서 해군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한 앞바다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연습기 22대, 북한은 전투기 전폭기가 211대나 있었으며 당시 북한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전투기 584기, 북한 640기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투기 대부분이 4세대 이상이고 5세대 스텔스기 F-35E도 향후 80기까지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매번 전투기를 구매만 하다가 KF-21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 전투기 중 상당수가 6.25 전쟁 때 굴리던 소련제 구식 미그기이며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 40기 정도인데 F-15나 F-16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조기 경보기, 정찰기, 공중급 유기가 한국은 각각 8기, 12기, 4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손바닥 보듯 할 수 있습니다. 정찰 전력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무엇보다 경제난에 전투기를 띄울 기름조차 없어 비행 훈련도 포기한 상태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대칭 전력인 핵폭탄과 미사일입니다. 북한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모든 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압도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실제로 상당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 등의 개발을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핵도발 시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가 미국령 괌 등지에서 출격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사전에 압박하는 효과도 크며 지역 동맹국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 전략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기 F-35E를 출격하여 B-61 전술핵 폭탄 투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설득하여 우리도 나토식 핵무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사실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